KB금융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2조 원에 육박하는 등 은행권 실적이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은행 입장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. 최근 대출금리 산정 오류 등으로 고객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이제 이자 장사 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다분한데요. 경제금융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이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행권 실적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. 네, 지금까지 지난주에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또 우리은행 이 세 곳 그 은행권 또 지주의 그 실적이 나왔습니다. 상반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KB금융의 순이익이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. 지난해보다 3% 정도 늘었고요. 하나금융과 우리은행은 모두 1조 3천억 원이 넘는 상반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.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에 27%나 실적이 급증했습니다. 그 하나금융과 KB금융은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. 우리은행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확실히 지금 금리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뚜렷한 상황입니다. 현재 그러니까 다른 산업군들에서는 실적이 잘 안 나오고는 있는데 유독 은행권이 잘 나오는 이유로 이제 그 이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하다 보니 이제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좀 현실이 어떻습니까? 그 은행의 이익을 보면 물론 이자이익 비중이 한 60-70% 이상으로 높지만 이자이익과 또 수수료 이익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. 그 이자이익은 말 그대로 예금과 대출금리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수익이고요. 수수료 이익의 경우에 흔하게는 뭐 돈을 인출할 때 그때 내는 수수료를 비롯해서 어떤 자본시장에서 은행이 신탁사업이나 또 증권사업 같은 상품을 팔 때 발생하는 수수료 또는 IB 시장에서 기업투자금융에서 PF나 M&A 등에서 금융 주선을 해줄 때 발생하는 그 수수료 같은 여러 부문이 있습니다. 그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세 개 은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. 두 자릿수의 그 이자이익 증가세를 기록하긴 했습니다. 하나금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2%, 8% 증가한 순이자 이익을 기록했고요. 우리은행은 12%, KB금융도 역시 11%대 증가세를 기록을 했는데요. 다만 이렇게 이자놀이로 돈을 벌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니 앞서 말씀드린 수수료 이익의 경우에 이 세계은행권의 경우 이자 이익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12%에서 높게는 22%까지 수수료 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요. 이자 이익보다 훨씬 그 증가세가 가파르고요. 은행권이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대출 사업뿐만 아니라 그 IB 시장 또는 신탁, 증권업 같은 그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. 참 그래도 은행원의 수익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또 꼽히는 것이 예대 마진이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요. 금리 인상기인 건 알겠으니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요즘에 예금 금리는 그 속도로 안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조정현 기자의 설명대로라면 이거 예대 마진만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인가요? 말씀하신 게 뭐 사실 정확히는 맞는데 또 그렇다고 예대 마진으로 인해서 어떤 실적이 개선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하지만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은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정확한 분석일 테고요. 그 실제로 예대 마진을 봐도 이게 과도하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한국은행이 매달 그 예대 금리 차에 대한 통계를 냅니다. 그중에서 최근에 금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신규 취급액 기준의 은행권 예대 금리 차인데요. 올 들어서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0.01%씩 이렇게 5%포인트씩 오르고 있는데 다만 지난 2016년 말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그래프에서 확연히 보이는 것처럼 오히려 예대 격차가 축소돼 있는 겁니다. 예대 금리 차는 너무 적으면 은행권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요. 또 이게 너무 크면 말씀하신 이자놀이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소비자의 어떤 복리 측면에서 옳지가 않습니다. 따라서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떨까 하니 한 미국과 영국,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 3에서 4%대 예대 마진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은행보다 훨씬 높고요. 일본 정도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예대 금리 차가 국내 은행보다 낮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설명해 준 것처럼 예대 금리 차를 해외와 비교를 해본다면 은행은 은행 입장대로 좀 할 말이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게다가 2016년과 비교하면 그 격차조차 완화가 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. 또
그 예대금리 차가 발생하는 이유, 또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출금리는 왕창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찔끔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품을 할 때 그 대출금리의 기반이 되는 게 시장금리입니다. 근데 시장금리의 기반이 되는 게 또 금융기관이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금융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장금리가 은행 대출에 적용될 때 기준금리 상승 시에는 이 장기 시장 금리가 단기 시장 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특성이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대출의 경우에 예금보다 당연히 만기가 훨씬 길죠.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뭐 수십 년까지 가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긴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더 빠르게 오르게 되는 특성이 있고요. 게다가 기준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 관리라는 리스크를 짊어지기 때문에 또 마냥 예금 금리를 더 대출 금리를 낮추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현재 은행권 실적을 놓고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이자놀이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 실적을 놓고 벌어지는 좀 배 아픈 눈총, 따가운 눈총 같은 것은 사실 은행들이 자초했다고 보는 시각도 틀린 건 아닙니다. 그 경남은행 한 곳에서만 12,000건의 대출금리 산정 오류가 발생할 정도로 낙후한 이 대출금리 산정 체계, 또 금융비용, 소비자가 내야 할 금리의 변동 요인이 발생을 해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허술한 이런 소비자 복리 체계, 이런 문제들이 현재의 이자놀이 비판을 낳았다는 분석도 타당합니다. 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은행권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재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.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